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누가 나와도 오세훈을 이기는 상태입니다. 충남과 부울경 또한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러나 대구시장 후보군에서는 국힘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진숙이 21.2, 김부겸 15.6, 박빙이죠.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매우 조조하기 때문에 과거 구미시장도 민주당에서 당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보층이 똘똘 뭉쳐 투표장에 나간다면 해볼만 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아무리 대구라도 윤석열 이슈가 지금 상당히 터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건희의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라도 투표율이 조조할 수밖에 없다, 해볼만 하다라는 평을 얼마 전에 제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망은 확신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힘을 팍 밀어준 홍준표가 등장합니다. 차기 대구시장의 민주당 부각, 홍준표, 김부겸 훌륭한 분, 콕 찍어 칭찬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표 형님, 차기 대구시장은 누가 좋을까요? 전 대구시장이자 그 누구보다 대구에 애정이 많은 분으로서 차기 대구시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반갑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한나라당 시절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비록 민주당으로 갔지만 유연성 있고 나라를 위한 마음과 여야 대립 때 언제나 화합에 노력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어진 말이 또 중요하죠. 국힘은 재건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국힘당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으로 변절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 세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국힘을 저격하는 글이 좀 더 있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자, 이 말을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한때 동지였던 김부겸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대구시장에 적격하다, 밀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지만 홍준표는 정말 대구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정치인입니다. 홍준표가 밀어준다면 적어도 1에서 2%, 많게는 5%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대구 시민들도 그게 어딥니까? 더구나 투표율이 저조한 지방선거에서 홍준표가 밀어준다면 이번 지방선거 대구마저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전화 면접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전화 면접이 더욱더 정확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위에 보이는 전화 면접, 민주당 57.7%, 국힘 25.6%. 와, 국힘 또 폭락했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또 올랐고요. 지지층의 결집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의원제 1인 1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중앙위원들 부결을 시켰죠. 그 분노에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았나. 수박 타도! 그러면서 응답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정청래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지지층의 무언의 반격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보겠습니다. 전화 면접을 보면 잘하고 있다 69.4%, 못하고 있다 28.9%, 압도적입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당정이 함께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조사도 볼까 합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 여론조사, 설치해야 된다 65%, 설치하면 안 돼 29.7%. 더블 스코어 차이가 넘어요. 볼 것도 없죠. 이건 무조건 내란 재판부 설치하면 된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전부 다 김건희야. 김건희를 빼놓고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이 종묘 앞에 이 145층짜리 대형 건물, 요 대형 건물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문제없이 아주 순조롭게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서 조단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일단 여기 세운상가 주변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빌딩이 한 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꽤 여러 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걸 초고층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여기에 건축비라든지 여기
입주하는 뭐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나옵니다. 조 단위 돈이 나와요. 조 단위. 단독 김건희 후원 히림 건축 종묘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4개사가 합동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지분 40%가 바로 히림 몫이라고 합니다. 히림 말이 520억 4개사가 뭐 나눠 가지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실제 이익은 이보다 더욱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고층으로 지으면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아주 너다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불법이냐? 바로 설계 공모 없이 이들과 수의계약 맺은 SH 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림은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난 컨텐츠의 후원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회사입니다. 간저 그리고 집무실 등 더구나 100억 원대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도 따낸 회사입니다. 히림 내란 장당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워주는 회사가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죠. 그리고 히림과 오세훈의 커넥션 중간에는 김건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뭐 김건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일요일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길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자신과 쿠팡 임원과의 오찬에 대해 최초 보도한 KBS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11월 18일 KBS는 서영교 변협 오찬에 특검 대상 쿠팡 관계자 동성 논란, 악의적 공작이다 라고 해명했다, 뭐 이런 기사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은 나경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언급은 고소할 수 없지만 너무 서두른 나경원이 국회 밖 자신의 SNS에서 쿠팡 임원과의 오찬이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한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쿠팡 특검 수사시키면서 쿠팡과 밥 먹은 여당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야말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 철저히 규명해서 나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늘 제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갑자기 나경원이 또 서영교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나경원이 서영교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왜 언급했나 보았더니 서영교가 쿠팡과 밥을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수사해라 이러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나경원이 자기 SNS에 서영교가 쿠팡과 밥을 먹었으니 무슨 로비가 오갔는지 수사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 걸렸습니다. 나경원은 잘 걸렸습니다. 나경원은 면책특검 밖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영교는 쿠팡과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쿠팡의 쿠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는 대한변협회장과 밥을 먹었고 대한변협회장을 수행하러 정무이사와 그리고 사무총장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서영교가 쿠팡 상무와 밥을 먹었다고 공장 문자가 돌고 그리고 KBS가 취재를 하고 언론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공작이다. 난 대한변협회장과 밥을 먹었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을 따라 나온 정무이사가 있었고 사무총장이 있었다. 쿠팡의 쿠자도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 공작질이냐. 모두 다 법적 조치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KBS와 그 문자를 만든 자들을 법적 조치했고 고발인 조사가 끝냈습니다. 고발인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나경원이 마음이 급해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법사위에서 얘기하면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 제가 법적 조치할 예정인데 자기 SNS에 서영교가 쿠팡과 밥 먹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페북에 올렸죠. 나경원 딱 걸렸어. 나경원 잘 걸렸어. 면책특권 밖에 나와서 이야기했네. 그래 나경원에게 조치 취해주지. 이제 법적 조치 취합니다. 나경원은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여러가지 악질가 나경원은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다행히 면책특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쿠팡 임원과 쿠팡 관계자하고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쿠팡 임원이
나오려면 대표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쿠팡이 뭔가 밥을 먹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쿠팡은 3,400만 개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 유출한 정보 관련해서 쿠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쿠팡을 수사라고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거죠. 그런 정도이죠. 논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사건 그 무마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과거 검찰 출신의 변호사이죠. 그리고 김기욱 특검보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고 권두용 특검보는 공수처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전직 검판사 출신이고 그 밑에 수사단장 김호경만 광주지검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이 광주지검 쿠팡 사건의 전말을 국회에서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현재 부장검사로 있는 곳이죠. 그리고 광주지검은 아니지만 문지석 검사의 기소를 무마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의 어미준 검사는 광주고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미준 검사. 우리에게 안 좋은 쪽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검사이죠. 친윤사단의 막내이자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로서 핵심 증거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일부 표현을 조작해 제출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핵심 인물인 유동규를 장시간 조사하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피의자들을 회유 압박했다라는 혐의로 대검 감찰 대상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특검이 생기자마자 문지석 검사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검사 어미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 감찰을 받게 됐다. 지휘권자인 어미준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엄검사를 무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어미준이 주장하는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 현재 검찰의 지휘체계상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은 부장검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어미준과 차장검사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지석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어미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대검의 감찰 대상이 되었고 이걸 모면하려고 어미준 자신을 수사 무마 외압으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건 다른 회사도 아니고 쿠팡 사건입니다. 과거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졌다라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그 쿠팡 사건이죠. 그때마다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과로사가 아니라 개인의 지병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종결이 되었는데 정말 많은 의혹들을 남긴 사건들이죠. 자, 그리고 이번 어미준 수사 외압 사건은 노동자의 사망도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체불 사건입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이 중대한 사건들도 의혹투성인 채로 덮어왔다라고 한다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체불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덮으려 했을까요? 노동자들의 죽음과 비교하면 퇴직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문지석 검사가 세상 밖으로 들춰내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이 사건 어미준이가 압수수색만 제때 승인해 줬더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줘야 맞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은 이유부터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의 부하 직원을 무고 혐의로 맞대응한 부분까지 정말 이번 특검에서는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사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파의 막내 어미준 검사가 얽혀있는 사건이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잠시 한국일보 기사를 보시면 검찰청 폐지 후에 중수청 가서 수사 열심히 해볼 검사들 손 한번 들어봐 했더니 0.8% 단 7명만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죠. 정말 수사에 대한 사명감이라고는 단 1%도 되지 않는 조직이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도대체 얘네들 믿어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검사들이 수사에 대한 사명감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현 시대적 과제인 정치검찰 근절의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특검은 이미 망한 조직 내 식구나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번 쿠팡 상설 특검 정말 관심 가지고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